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자, 미국 대선 리스크가 낮아지면서 국내외 증시, 특히 아시아권, 니케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본 시장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분위기가 좋아요. 시장 분위기가 좋아요. 다만 좀 시장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은 좀 부진한 반면에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을 법한 코스피 종목들이 잘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차트인데요. 코스닥 차트는 다소 최근에 이제 다른 아시아권 증시들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부진하죠. 해외 증시 동향을 보시면 니케이는 최근에 같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번 주에 지금 이제 목요일 저녁에 녹화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건 금요일 이후나 주말이 되실 건데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이제 각권이라던가 코스피도 한번 보실게요. 바로 코스피도 괜찮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연중 신고가.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고점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최근 동향은 부진했다, 이런 모습입니다. 지난 투자 전략들 최근 한 2달 전부터인가요? 한 9월 중순 이때부터 한번 제가 일주일마다 올려드리는 동영상 유튜브 투자 전략들 한번 쭉 보시면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분명히 온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조정 가능성도 좀 강하게, 코스닥 조정 가능성도 강하게 얘기를 드렸었고, 그러면 일단은 주식 비중을 줄여두고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그동안은 PER이 높은 성장성이 부각된 종목들이 랠리였다면, 예컨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언택트 대장주, 그 밖에도 정치권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조금 있긴 했었지만은 크진 않았고, 그것보다 오히려 지금도 한번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또 다시 크게 오른 적도 있었고, 환경 관련주들 CS 윈드나 이런 류의 대체 에너지라든지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 그런 류 종목들도 있었었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언제까지 계속 높은 PER을 주면서 올라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이르면은 오히려 가치적 측면에서 가치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는 시기가 이번에 시장이 조정을 받은 9월에서 10월 이 기점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 이전부터 코스피를 보셔도 조정을 보였던 이 기간 동안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을 한 거고, 최근 들어서 그런 흐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디커플링 현상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유튜브 투자 전략을 통해서 이미 9월달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상에는 실제로 성장성이 높게 평가되는 종목들보다는 저평가, PER이 오히려 성장 가치와 기업의 가치, 그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익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종목들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제 투자 전략에 따라서 리딩을 잘 안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꾸준하게 제가 투자 전략을 통해서 가이드 하는 대로만 좀 따라와 주셔도 괜찮은 성과들이 있지 않을까. 지난주 때 2차전지 관련돼서 또 2차전지는 그런 언택트라든지 단기성으로 성장성이 이슈가 되는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차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 언급을 드렸었죠. 삼성 SDI. 삼성 SDI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죠. 실적도 좋고 실적 성장성도 좋고, 그러니까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리고선 또 쭉 올랐었죠. 그러다가 어제 조금 어제 좀 조정을 보였었고, 언제 사야 될까요? 좀 싸지면 사야 될까요? 이게 만약에 어떤 신약 모멘텀, 실제로 이게 신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임상 중인 그런 것들과 언택트 성장성이 한 번에 부각될 때,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제약주들에 반영될 때, 그거하고는 다르죠. 왜 다른지,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는 지난 투자 전략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때 뭐 기아차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현대차 관련주에 대한 주목, 뭐 금융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금융주 중에서 투자 전략 통해서 다루는 거는 계속 삼성증권이죠. 삼성증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여러분들 은행주들도 눈여겨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우량주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은행주, 지금 보시고 계신 삼성증권이며 뭐 현대차 관련주며, 결국에 이런 우량주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텀을 길게 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을 오래 두고 보겠다는 거. 그런데 기간을 오래 두는데 기대 수익이 짧다면 주식하기가 힘들죠.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기대 수익을 높이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코로나 이후의 특이한 장세에서 성장성에 부각되는 종목들이 막 올랐을 때, 그거는 길게 보면 오히려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되는 거고, 그냥 짧게 기대 수익률을 높게 보는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타이밍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이 투기적이면서 그런 양상의 시장, 아마 자그맣게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반복은 될 거예요. 반복은 될 거지만은 주축은 제가 볼 때는 장기로 보지 않더라도, 기간을 그렇게 오래 보지 않더라도 지금은 가치성이 있는 종목들, 그러면 우리가 우량주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기대 수익을 놓고 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텐데, 그럼 고수익 투자를 위한 우량주 중장기 투자 접근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많은 분들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보유하고 오래 들고 있다고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물린 거, 잡주에 대한 장기 투자, 아니면은 성장성이 막 당장 부각이 돼서
막 몇 달 사이에 몇백 프로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장기 투자?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짧게 보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대 수익을 낮춰야죠. 장기적으로 볼 때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바닥에서 사는 거죠. 바닥에서. 낮은 바닥에서 사면은, 바닥부터 샀으니까는 천장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쉽냐는 거죠. 말은 다 누구나 그렇게 못해요. 바닥에서 살아. 문제는 바닥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 주가 흐름을 보실 텐데, 최근 들어서는 좀 바닥을 만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쭉 이렇게 좀 주가를 보고 와보자고요. 과거 고점 이후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쭉 흘러내리다 멈추는 부분이 있어요. 멈추다 주가가 추세를 돌리는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적으로 이런 하락세가 계속 나타나다가 이 부분에서 좀 다지는 모습도 나왔고,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는 변동성도 나왔고, 그 다음에 시세, 큰 시세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바닥권이 확인되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들어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짧은 시간에 보게 됩니다. 자, 또 그렇게 해서 주가가 흘러갑니다. 그러다 자, 폭 빠져내려왔고, 그 이후에 다시 지금 상황까지 넘어온다는 게죠. 그러면 지금 뭐 이거는 아모레퍼시픽 뿐만 아니고 모든 종목에 해당될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요, 이렇게 떨어져도 기술적으로 설명이 다 되거든요. 장기 투자는 기술적인 부분이 보조가 되긴 하지만 중심은 될 수 없고, 기술적인 것만 판단해서 이 우량주 지금은 바닥이야 라고 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적자가 나는 회사들이 더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요. 근데 기업은 적자가 이어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고 주가의 평가 가치 자체도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바닥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밑에 지하 몇 층까지 있을 줄도 모르죠. 그러면 당연히 펀더멘털이라는 걸 따져서 바닥을 판단을 해야죠. 펀더멘털적으로 봐요. 현재 경제 상황에 비해서 유지가 잘 되고 있다.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다. 막 성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특정 회사가, 그럼 경기가 회복됐을 때 이 회사는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영향들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르고 있다가 어떤 주가의 매집 흐름들을 발견을 했다면, 매집 흐름이라는 건 거래가 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분위기들, 아까 앞서서 아모레퍼시픽 보여드렸던 부분은 펀더멘털이 따르지 못하는 상황. 제가 얘기하는 펀더멘털은 당장의 펀더멘털만 따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내년, 내후년에 성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같이 판단해서 따져야지 됩니다. 사실상 그렇게 진짜 바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를 쉽게 판단하고 들어가서
우량주 바닥에서 잡았더니 반토막 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한 가지 유념해야지 될 거. 펀더멘털이 아주 좋아요. 내년, 내후년 성장 가능성 어마어마하게 크고 지금도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물건이 없어서 못 나가. 뭐 OCI 주가를 한번 보실 텐데 저 월목 차트 한번 보자고요. OCI도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양광 관련해서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펀더멘털이 나빴느냐, 2011년 당시에 펀더멘털이 나빴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펀더멘털은 상당히 좋았고 성장 가능성도 매우 좋았었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의 위치도 파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펀더멘탈도 우수하면 뭐예요? 주가가 이미 한참 올라가고 있어요. 만약에 중턱에서 잡았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OCI를 이 중턱에서 잡았다고. 이 중턱에서 잡아서 장기 투자한 사람들이 수익 아무도 못 내고 다 물렸어요. 주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주가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들도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 PER이 낮게 형성되는 종목들,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200%의 기대 수익을 가져갈 것들이 많다. 사실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머지않은 시점부터 올라갈 거고, 적당한 시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이런 측면에서 오늘 가져나온 종목은 H&M이에요. 생소하신가요? 현대상선이 이름을 바꾼 거죠. 현대상선입니다. 이렇게 차트를 최근에 동향만 보면 아이고 7,000원 하던 게 2배가 올랐어요. 부담스러워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은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면 주가가 그동안 위에서 여러가지 현대상선의 국내 해운사들의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았죠. 그래서 많이 눌려있는 상태예요. 많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지개를 피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을 좀 따져서 보셔야지 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이후에 영업이익이 지금 벌써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가속화되고 있고, 내년 영업이익, 그리고 근데 내년 영업이익을 더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 때문에 여러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기가 회복될 때는 어마어마한 성장성으로 돌아올 거고, 그런데 올해 성과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도 PER은 9.4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중장기적인 투자 접근을 해야지 되는데, 문제는 언제 사느냐. 자, 여기서 조정을 받고 오를지 그냥 올라가 버릴지 누구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오를지 조정을 한번 주고 오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되냐, 분할 매수를 하는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주가를 조금씩 나눠서, 시기를 나눠서 한 달 있다 좀 더 사고, 아니면 2주 있다 좀 더 사고, 그런 투자 전략이 우리가 장기 종목들, 우량주 투자하는데 맞다. 고수익 투자를 위해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오늘 뭐 다음 시간에 더 우량주
공략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